그렇다면 실제 인성검사 실을 봤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보는가, 그 결과 부분을 한번 같이 보게 되면요. 자, 인성검사 결과 중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성검사 중에 PTS라는 인성검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주요 대기업을 러프하게 합격하는지 합격하지 않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결과 일단 결과지 하나를 예시로 갖고 왔습니다. 예시로 갖고 왔는데, 이건 이제 몇 년 전에 모 대학에 나왔던 결과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주요 기업을 합격권이냐 불합격권이냐 알려주는데, 이 가운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주요 대기업 공기업도 전부 다 고위험권, 불합격권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뭐라 얘기해 주냐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상담 들어올 거 아니야. 다 고위험권인데 저 어떻게 취업이라도 할 수 있나요? 대부분 그런 상담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대부분 이렇게 상담을 해줘요. 어떻게 상담을 해주냐면은, 네가 주요 대기업이 전부 다 고위험권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런 주요 공기업, 대기업 중에 네가 가고 싶은 기업이 있다고 하게 되면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 노력을 다 쏟아부어서 반드시 그 기업에 지원해라고 얘기해 줍니다. 지원해. 근데 뭐가 다르냐? 지원하는데 아마 안 될 거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인성검사의 특징이거든요. NCS 지역 교체 능력은 열심히 공부한 성적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적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점수가 낮아. 그래서 내가 충분히 공부해 성적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인성검사는 공부한다고 성적이 오르지가 않아요. 1년 전에 내향적인 아이가 1년 만에 외향적 애들로 바뀌어서 19 웃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인성검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일반적으로 일반 대기업은 인성검사 통과가 힘들어요. 중견기업, 중소기업이든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게 빨리 들어가라고 얘기해요. 들어가서 거기서 경력 쌓아서 경력직으로 이런 대기업 공기업을 들어가라고 얘기해 줍니다. 인성검사의 특징이야. 좀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인성검사의 특징인데, 물론 바로 UNE처럼 다 안정권 이렇게 나오는 학생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안정권, 유효권, 기대권이 섞여 나와요. 왜? 모든 기업이 인재상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보통 우리가 기업에서 일을 잘할 때 필요한 인재상, 역량이라는 건 보통 7, 80개가 되거든요. 그 중에 기업마다 보통 측정하는 거는 한 6, 7개만 측정해. 즉, 우리 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것만 몇 개 측정한다는 거죠. 그 측정하는 내용이 내 인성과 일치한다면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이고, 내 인성과 일치하지 않으면 점수가 안 좋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성검사의 최고의 대비 방법은 뭐냐 물어보게 되면, 인성검사의 최고의 대비 방법은 나한테 맞는 기업 가는 겁니다. 안 되는 기업은 방법이 없다라는 전제로 가는 것이 좋다 정도는 알아두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본 게 우리가 채용적 인성검사의 주요 내용이야. 저는 이제 워낙 실제 출제도 많이 했고 담당 연구소, 가장 큰 메이저 연구소에서 또 관련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알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검사는 오해가 많아요. 보통 인성검사 중에 가장 틀린 말, 대표적으로 틀린 말이 뭐가 있냐 그러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성검사 결과가 쭉 나오게 되면, 쭉 나와서 인성검사는 이 양극단의 아이들을 떨어뜨리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노멀한 애를 뽑을 원하지 양극단은 싫어한다. 그러니까 얘들이 떨어지는 시험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성검사는 어느 유형에 따라서, 어느 해당되는 요인에 따라서 때로는 이게 떨어지고 때로는 이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양극단이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건 나쁠수록 안 좋고 나쁜 건 높을수록 안 좋습니다. 일정치가 않아요. 그런 마인드로, 그래서 노멀하게 된다. 그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왜? 어떤 거는 아주 높은 게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형태의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첫 번째 알아두시고,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인성검사는 정답이 있는 문항에 있어. 그래서 정답 있는 정답을 맞춰야 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되게 그때 예를 많이 들은 게, 불을 보면 매혹된다. 그런 문항을 되면 예를 많이 들어요. 불을 보면 매혹되면 회사도 불질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아니오가 정답이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내피셜이죠. 그게 불을 보면 매혹된다 해서 매혹된다고 쓴 사람들이 회사에서 불질을 성향이 높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 뭣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물론 인성검사 문항에는 정답이 있는 문항이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맞춰야 되는 문항이 있어요. 정답이 없는 문항만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정답이 있는 문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문항을 딱 보고 정답이 있겠다 없겠다 생각하는 자체부터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강의를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컨셉 잡고 풀면 합격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컨셉을 잡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뭔가 그래프적으로 좀 프로파일 해석했을 때 뭔가 이상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컨셉 잡는 사람들 대부분 과장받은 거짓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때 인성검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성검사를 통과하는데 가장 중요한 7가지 핵심 전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3가지 빅3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원리 중심의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3가지 빅3에 관련된 전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성검사 통과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냐? 첫 번째 전략은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머리 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최고 인재평가 전문가들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거짓 반응, 과장 반응 골라낼 수 있는 장치를 막 넣어놨어요. 근데 내가 머리 굴리면서 그 사람보다 머리가 더 좋아라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어떻게 취업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거짓 반응, 과장 반응을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검사를 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마인드는 솔직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모든 문장을 다 푸셔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성검사 문제를 풀 때는 애매하든 애매하지 않든 불리하든 불리하지 않든 간에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자, 마지막 인성검사의 최고의 전략은 뭐냐? 그럼 누가 아무래도 인성검사 통과의 최고의 전략은 바로 맞는 기억 가는 겁니다. 사실은 안 맞는 기억은 완전히 방법이 없어요. 인성검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NCS 원리에서는 인성검사 원리에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내용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내용을 딱 같이 봤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해주고 싶은 말은 이 말이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대비할 수 없는 시험이 있습니다.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은 NCS는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고 전공도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고 면접도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비가 가장 힘든 시험이 바로 인성검사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인성검사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아까 말한 P테스트와 같은 그런 형태의 유의 인성검사를 한번 시험본 다음에 어떤 기업한테 맞는지 맞지 않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두는 것. 그 다음에 그냥 솔직하게 하는 것.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내용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인성검사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아두시고, 또 하나 인성검사는 말이죠. 보통 떨어진 학생들, 그러니까 불합격하는 학생들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문항을 솔직하지 않게 떨어진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하게 하는 것이다. 솔직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 3분의 1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전제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성검사까지 받고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는 NCS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